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 투쟁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시국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침략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고 한국을 경제적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기 위해서라며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일본 규탄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광주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광복절에도 반일 전국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전국 비상행동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심 대표는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양 할머니를 만난 뒤 양동시장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일본 노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감축돼 연간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 이후 일본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자 제주항공은 주 7회 운항하는 오사카와 도쿄 노선을 각각 오는 26일과 다음 달 16일부터 주 4회로 감축 운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부터 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다음 달 재취항하려던 기타 규수 노선 운항을 보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까지 무안공항 이용객 53만 명 가운데 일본 노선 이용객이 24.5%를 차지한 만큼 연간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을 위해 중국과 괌, 사이판 등 대체 노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만 16세 나이로 희생자 시신 수습을 도왔던 55살 박정철 씨가 숨졌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야산에서 5.18 민주유공자인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5.18 당시 16살의 나이로 항쟁에 참여해 시신 수습을 돕고 27일 마지막 날까지 전남도청에 남아있다가 구속됐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박 씨가 당시에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과 최근 역사 왜곡에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 서구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임시회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 감독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른바 춤추는 음식점 조례의 폐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클럽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상자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부터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나주 다도 36.7도를 최고로 광주 광산 35도, 한평 35.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 나머지 전남 지역과 광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순천과 여수, 보성 등 전남 동북권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폭염주의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태풍 프란시스코에 대비해 마스터즈 대회 안전관리 대책에 나섰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광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에 대비해 몽골 텐트를 철거하고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관 주변 빗물 배수 상태와 전기 공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 행사도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